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네. 두 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의 기적. 박동창 지음. 나는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 첫 번째 낭독을 해드렸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네. 부탁할게요. 이 이렇게 쑥스러워요. 이제 예전에 이제 방송할 때 뭐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하면 저희 담당 PD님이 아, 왜 이렇게 없어 보이게 국어를 하냐고 막 그랬는데 유튜브도 똑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욕심이 안 생겼었는데 요즘에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맨발 걷기의 기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그 욕구가 생겨나더라고요. 에너지가 아주 왕성해졌어요. 맨발 걷기의 힘이겠죠? 한 달 조금 지났거든요. 전 좀 막 이렇게 약간 변화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좋다가 또 중간에 약간의 그 예민하거든요. 명현 반응처럼 나타났는데 그냥 하루 정도 지나면 몸살기처럼 이제 생겼다가 이렇게 쓱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 박동성 박사님이 지으신 책을 쭉 이렇게 정말 숙독을 해봤는데 바로 이거구나 하고 정말 무릎을 쳤어요. 뭐 내용 중에 보면 이 사람도 기계와 마찬가지란 이야기가 있잖아요. 항상 저도 느끼는 바지만 저는 사람의 인체를 자동차에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렇게 갈고 고칠 게 많아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었는데 현재 이제 제가 그 강단에 많이 서다 보니까 직업병처럼 족저근막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픔 막 고문받는 것 같은 그 충격파 치료도 했었고, 뭐 주사도 맞아봤었고, 어느 날은 아예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심각했었는데, 요즘에 안 아파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정형외과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이제 한 곳을 되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된 게, 계속 병이 나아야 되는데 병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냐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바로 노화라고 이러면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희망이 생긴 거죠. 자, 맨발 걷기를 함으로써 이제 모든 질병도 치유할 수 있고, 특히 숲에 가면 좀 단순해요.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도 저희 집 그 환경이 참 좋은 거죠. 뒷산에 이렇게 황토길이 쫙 깔려 있는데 노루를 봤어요. 노루 얼마나 빠르든지, 동영상으로 찍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정말 그 하느님이 주신, 하늘이 주신, 조물주가 주신 정말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했구나, 감사할 줄 몰랐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보았답니다. 서론이 또 길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켜면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이제 예전 생각이 많이 나요. 불특정 다수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던, 그래서 길어져요. 네, 감안하시고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맨발 걷기는 건강과 치유의 비다. 치유와 생명의 걸음. 우리의 삶은 불가에서 이야기하듯 생로병사로 점철되어 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네 가지 고통에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또한 우리의 삶은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고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닌 좌절에 절망한다. 때로는 그러한 절망을 넘어서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도 종종 온다. 그래서 현대인의 삶은 마치 칼날 위의 삶이다. 곳곳에 도사린 질병과 장애, 그리고 성공과 좌절의 연속 선상에서 그 고통을 피해가는 일이나 극복해가는 일이나 모두 마치 예리한 칼날 위를 걷는 그러한 날카로움이다. 하지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또 실패와 좌절의 고통에서, 그리고 현대인이 직면한 칼날 같은 삶의 불안에서 우리 모두 떨치고 일어서야 한다. 그 모든 것은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질병이나 좌절은 누구에게나 왔다가 간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질병과 실패의 고통이 이번에는 잠시 나에게 왔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를 객관화시켜 하나의 현상과 그림으로 바라보며 자신만의 치유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병원을 찾아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협조를 받는 일은 기본이다. 반드시 치유하고 해결한다는 믿음과 긍정의 의지 역시 기필코 다져야 한다. 다음은 숲길 맨발 걷기를 통해 근원적인 치유의 힘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숲길을 맨발로 걷는 것은 질병과 좌절의 고통으로 상실된 심신의 균형과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한쪽으로 치우친 몸과 마음의 극단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주변의 무생명과 삶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회복하게 한다. 숲길 맨발 걷기는 그래서 생로병사를 넘는 치유와 생명의 걸음이다. 조물주의 설계도에 따른 삶의 방식. 기계류나 전자제품은 각각의 제품 설계도에 따른 사용법을 달리 설명하고 있다. 만약 제품 설계도에 따른 용법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으면 머지않아 고장이 난다. 인간도 그 원리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숲길이나 사바나의 거친 들판을 맨발로 걸음으로써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게끔 그 운영 기제를 설계해 놓으셨다.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진 그 옛날에는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이나 구두, 등산화 등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멘트 길은 물론 아스팔트 길도 없었기 때문이다. 즉, 애초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맨발로 숲길이나 거친 들판을 걷거나 달림으로써 발바닥을 통한 혈액의 펌핑 기능이 작동하여 심장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으셨다. 심장의 작동 하나만으로는 온몸의 혈액이 위아래로 원활하게 도는 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맨발로 거친 길을 걷거나 달림으로써 돌멩이, 나무뿌리 등 무수한 땅 위의 진료들을 맨발로 밟음으로써 발바닥의 지압점들이 자연스럽게 지압되고 따라서 혈액이 몸의 각 기관이나 장기의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몸의 작동 기제와 관련 상응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 놓으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렇게 맨발로 걷거나 달릴 때 몸의 각 기관과 장기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인간의 몸을 애초부터 설계한 것이다. 또한 조물주는 인간의 몸에 염증이나 상처가 났을 때 그런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몸 자체에서 방위병을 내려보내도록 설계했다. 애초 염증 치료에 순기능을 하도록 설계된 전기적으로는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겨난 활성산소가 몸의 염증을 다 치료하여 임무를 마친 후에는 맨발로 걸을 때 즉각 땅속에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결합하여 중화한 후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동시에 몸속으로 들어온 자유전자는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림으로써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높여 심혈관 질환 등이 발병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문명사회가 되면서 절연체인 고무가 들어간 밑창을 댄 등산화, 운동화, 구두 등을 신고 걸음으로써 몸속에 있던 활성산소가 땅속으로 배출될 기회가 차단되었다. 그 결과 염증 치료에 임무를 마친 활성산소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멀쩡한 세포를 공격하고 몸의 면역력이 약화한 틈을 타 암세포로 돌변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성인병이 발병하거나 노화가 급속하게 진전하여 치명적인 증상들로 나타난다. 또한 신발을 신고 생활함으로써 땅속의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되어 적혈구의 제타전이 입자 사이의 반발력과 인력의 크기를 단위로 나타낸 것을 높이지 못해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혈류의 속도가 낮아지는 등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의 근원적인 발병 원인이 된다. 결국 애초 조물주는 인간이 맨발로 걸으며 활동하도록 설계하셨다. 맨발 걷기를 통한 발바닥의 혈액 펌핑 기능으로 심장의 펌핑 기능을 보완하도록 설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염증 치유에 임무를 마친 활성산소들이 맨발바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설계하셨다. 또 땅속의 자유전자들이 맨발바닥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와 적혈구의 제타 전위를 높여 혈액이 끈적거리게 되는 것을 막고 혈류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설계하셨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그 조물주의 설계 방식에 어긋나는 절연체의 신발, 즉 구두, 운동화, 등산화 등을 신게 함으로써 조물주의 애초 설계도, 즉 활동 기제에 반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로부터 인간의 재반 문명병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해결책은 원래 조물주가 설계한 대로 또 인간을 창조한 애초의 활동 기제를 따라 맨발로 숲길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혈액의 펌핑 기능이 이루어지고 활성산소가 적절하게 매일매일 맨발로 걷는 숲길의 땅속으로 배출되고 혈액의 점성이나 혈류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실제 그것이 바로 저자가 운영하는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회원들이 살아가는 숲길 맨발 걷기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은 바로 조물주가 인간을 설계하신 대로의 운영 기제를 따른 삶의 방식의 실천이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회원들 사이에 매일매일 치유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숲길을 매일 맨발로 걷기 때문이다. 즉, 조물주의 애초 설계도대로 사는 방식인 맨발로 숲길을 걸음에 따라 혈액순환이 왕성해져 면역력이 강화된다. 또 활성산소가 즉시 몸 밖으로 배출될 뿐만 아니라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높인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놀라운 치유의 현상들이 일어난다. 숲길 맨발 걷기의 치유 현상은 바로 그렇게 신발을 벗고 자연 그대로의 숲길을 맨발로 걷는 데서 기인한다. 즉, 조물주가 창조한 인간의 활동 기제를 따라 숲길을 맨발로 걷는데 바로 그 치유의 비밀이 숨어 있다 할 것이다. 맨발로 걷는 숲길은 산무의 자연치유 종합병원. 광주시 외과의 전홍준 박사는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생활을 하면 어떤 만성병도 쉽게 낫는다고 한다.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 생활을 하면 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 실례로 야생동물에게는 암, 당뇨, 고혈압이 생기지 않는다며 여기에서 만성병의 해법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들은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마음이 온전히 쉬고 있다는 것이다. 전 박사는 이 같은 야생동물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있던 병도 저절로 치료된다는 것이 자연치료의학의 핵심이라고 한다.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근심 걱정이 없는 야생동물의 삶의 방식과 같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전홍준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의 숲길 맨발 걷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전 박사는 그 실행 방법에 저자가 하는 숲길 맨발 걷기는 언급하지 않는다. 숲속의 동물들이 다 맨발로 걷는데 아마도 전홍준 박사는 숲길 맨발 걷기의 그 경이로운 치유와 힐링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듯하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한 회원이 숲에서 만난 한 등산객에게 맨발로 걸으면 무엇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몸의 자기치료, 면역력 등이 좋아지는 느낌과 정신적으로 차분하게 안정이 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점, 그리고 밤에 깊은 잠, 숙면을 하게 되는 점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등산객도 즉시 등산화를 벗고 맨발로 함께 걸었다 한다. 이렇게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회원들은
숲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맨발로 걷기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자발적인 사명감에 충만하다. 맨발로 숲길을 걷는 일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이로운 치유와 힐링의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회원들은 모두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생활을 스스로 실천해 나가고 있고, 맨발 걷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자연 치유의 의사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맨발로 걷는 숲길은 그 자체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다. 맨발로 숲길을 걷기만 하여도 수많은 질병이 예방되거나 치유됨을 우리 자신과 주변의 여러 회원에게서 매일 듣고 있고 또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일반 병원과 비교해 산무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맨발 걷기는 복잡한 입원 절차가 필요 없다. 그냥 신발을 벗고 숲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된다. 둘째, 병상에 들어 눕는 대신 맨발로 걷기만 하면 되기에 숲길은 병상이 없는 병원이다. 셋째, 숲길은 일체의 진료비나 치료비를 내지 않는, 즉 병원비가 필요 없다. 이 얼마나 좋은 병원인가. 더 나아가 숲길 종합병원에 들어서면 엄청난 자연치유의 종합 서비스가 무한하게 제공된다. 첫째, 어머니 돼지가 여러분들의 맨발을 정성껏 지압해준다. 그 지압의 결과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 그리고 전홍준 박사가 이야기하는 만병일독의 근원인 혈액을 깨끗하게 순화한다. 둘째, 어머니 돼지가 접지를 통해 온몸에 생성된 독소인 활성산소를 완벽하게 제거해준다. 이로써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온갖 성인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셋째, 녹색의 나뭇잎으로 눈을 즐겁게 한다. 넷째, 코로 향기로운 꽃과 풀향기를 맡게 한다. 다섯째, 평소에 듣기 어려운 새소리, 풀벌레 소리 등의 아름다운 합창을 들려준다. 여섯째, 그로 인해 진정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 전홍준 박사가 이야기하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 자연에 순응하는 치유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의 회원 중에 벌써 많은 치유의 증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걸어야 하는 값진 이유들이다. 걷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플러스 알파의 치유를 이룬다. 제1병원 원장 이명우 박사는 일단 걸어라 라는 글에서 걷기는 1. 뇌를 자극한다. 2. 건망증을 극복한다. 3. 의욕을 북돋운다. 4. 밥맛이 좋아진다. 5. 비만 치료제이다. 6. 요통치료에 효과가 있다. 7. 고혈압을 치료한다. 8. 금연 치료제이다. 9. 뇌가 젊어진다 등 17가지의 이점들을 정리하여 밝혔다. 실제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많은 건강상 유익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것만 가지고서는 왜 매일 헬스클럽의 트레드밀이나 운동장 등을 뛰고 걷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지, 또 갑자기 뇌종양으로 쓰러지는지, 또 족저근막염이나 무릎 연골의 통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등의 통증이 지속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단순히 걷는 것이 걷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할 확률이 높다는 것만 가지고는 수많은 암 환자, 심혈관 질환자, 근골격계 환자의 숫자가 줄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만 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맨발 걷기를 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게 되고 빛이 난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의 여러 회원의 수많은 치유의 증언들이 증명하고 있다. 즉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고 대모산을 다닐 때는 계속 두통이 있거나 암 종양이 커지고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에 통증이 있거나 족저근막염이 치료되지 않고 계속 아프거나 무릎 연골의 통증이 계속되거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매일 한의원에 가서 대침을 맞거나 안구 건조증으로 계속 안약을 넣었어야 했다.
그러나 맨발로 걷고부터는 그러한 현상들이 모두 개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왜 맨발로 걷는 것이 신발을 신고 걷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경이로운 치유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 구체적인 신뢰들을 웅변해주고 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의 치유의 증언들과 저자의 맨발 걷기의 이론 및 관련 국내의 의사들의 연구 결과와 저서의 주장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걷기와 맨발 걷기의 결정적인 차이점, 즉 맨발 걷기의 걷기 플러스 알파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맨발로 걸으면 지압 효과로 인해 몸속 각 장기에 혈액이 왕성하게 공급됨으로써 각 장기가 활성화한다. 따라서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본다. 그 결과로 감기에 걸리지 않고 정력이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치유, 당뇨병의 치유, 반신마비의 치유 등 눈부신 치유 효과들이 나타난다. 둘째, 맨발 걷기의 접지 효과로 몸속의 활성산소들이 땅속으로 배출됨으로써 현대 문명병의 90% 원인을 제공하는 활성산소를 소멸하게 한다. 그 결과 각종 암은 물론 대사성 질환 등 수많은 소위 문명병의 예방과 치유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관련하여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직한 암 전문의 김희신 박사가 조사한 성가대원의 면역세포 숫자가 일반인들의 무려 1000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는 맨발로 걷는 사람들의 면역세포의 숫자도 모두 그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셋째, 미국 심장의인 스테판 시나트라 박사가 2013년도 대체의학 잡지에 게탄 슈발리에 박사, 제임스 오시만 박사, 리차드 델라니 박사 등 세 사람과의 공동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게재했다. 맨발로 접지하고 있으면 땅속에 음전하를 가진 자유전자들이 몸속으로 들어와 적혈구의 제타 전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로 혈액의 점성이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게 함으로써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그 결과 맨발 걷기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자연치유 전문가인 요셉 메르콜라 박사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넷째, 숲길을 맨발로 걷게 되면 그동안 고무 재질의 두껍고 딱딱한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걸음으로 인해 발바닥과 무릎, 골반, 요추, 척추 등에 주어졌던 충격들이 제거됨으로써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이 말랑말랑해지고 그 결과로 족저근막염,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등이 치유되고 근골격계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는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사실은 부산의 정형외과의 황윤권 원장의 디스크 권하는 사회라는 책을 통해서도 밝혀졌다. 즉, 병원에서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라 진단하는 통증은 해당 부위 근육이 굳어져 생긴다고 본다. 근육은 본디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 그런 변화, 운동이 없는 긴장된 순간이 반복되면 굳어진다. 말랑말랑해야 할 근육이 굳어져서 근육 속 말초신경이 통증을 느낀다라는 사실과 그 내용 면에서 일치한다. 결국 숲길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는 단순히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걷기 플러스 알파의 경이로운 치유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걸어야 할 결정적 이유이다. 당신의 맨발이 의사이다. 앞서 맨발로 걷는 숲길은 환상적인 산모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라고 하였다. 입원 절차나 병상도 없고 일체의 진료비나 치료비를 내지 않는 자연종합병원이라는 뜻이다. 거기에다 의사도 간호사도 없으니 사실은 오무의 종합병원인 셈이다. 그런데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에서는 2016년에서 18년 중 참여한 많은 회원으로부터 맨발로 걸은 이후 여러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오로지 매일 맨발로 숲길을 걸어 수많은 질병이 치유되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약봉투를 다 가져다 버렸고 이제는 한의원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일들도 없어졌다. 숲길을 맨발로 걷는 단순한 일만으로 이루어진 자연치유의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다. 대한걷기연맹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이 대문에 걸려 있다. 그만큼 두 다리로 걸으면, 즉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실제 많이 걸어야 건강에 좋다는 점에서 이 슬로건은 옳다. 세계보건기구도 걷기를 비만 등을 퇴치하는 주요 운동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대한걷기연맹의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라는 슬로건은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에게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당신의 맨발이 의사이다 라는 것이다. 관련하여 본서에서는 맨발 걷기의 경이로운 치유 효과를 맨발 걷기의 이론들과 다양한 사례 등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바, 당신의 맨발이 의사이다라는 관점에서 치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맨발로 숲길을 들어서면 우리의 맨발 의사가 여러분의 발바닥을 정성껏 지압해준다. 발바닥에 있는 모든 지압점을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 땅 위에 여러 진료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지속해서 지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속의 각 장기와 기관에 혈액을 왕성하게 공급한다. 결국 몸 전체의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각 장기와 기관의 작동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 각 장기가 건강해지니까 온몸 전체가 건강해지고 결국 강력한 치유 효과가 나온다. 당신의 맨발이 의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맨발이 의사인지 좀 더 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맨발 걷기는 땅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를 몸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몸속을 돌아다니는 무수한 활성산소, 즉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현대 문명병의 9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양전하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 이것은 맨발 의사의 중대한 항산화 처치이다. 결국 몸속의 활성산소를 다 중화하고 땅속으로 배출함으로써 각종 암의 예방과 치유의 기제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맨발 걷기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을 적혈구로 끌어올려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준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제타 전위를 올리고 그 결과 혈액의 점성을 낮추어 혈류의 속도를 높인다. 즉 맨발 걷기로 혈액을 끈적거리지 않게 하고 묽어지게 한다. 그 자체만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결국 맨발 걷기는 맨발로 걷는 모든 사람의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그 치명적인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치유해주는 놀라운 의사이다. 우리가 맨발로 걷는 것은 발을 지압해주고 접지해 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순환시켜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줌과 동시에 몸속의 활성산소를 모두 중화하고 배출함으로써 암의 근원을 제거해준다. 어떻게 보면 맨발 걷기는 요즘 회자하는 면역 항암제를 자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과 진배 없는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고 심장마비,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고 또 치유해 주는 것이다. 결국 당신의 맨발이 의사이다 라는 정의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앞서 이야기한 숲길은 종합병원이다 라는 명제도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숲길은 자연치유의 종합병원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맨발로 걷는 우리의 맨발이 의사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이에 틈나는 대로 자연치유 종합병원인 숲으로 가서 무비용의 맨발 걷기를 해보시기를 권한다. 지압과 접지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독자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셨으면 하는 것이다. 혹시 혼자 맨발로 걷기가 힘든 분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서 시작하는 저자의 무료 숲길 맨발 걷기 프로그램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로 오시기 바란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장 읽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맨발 걷기 하기 정말 좋은 날입니다. 날씨 참 좋아요. 여러분 맨발 걷기 하세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